수영이는 단어를 외우면서 야구를 보고 있더라고. 중요한 뭔가 할 때 적구나. 네? 그러니까 막 여유있게 야구 보면서 할 수 있지. 그치? 더 하면 되지 뭐. 자, 다 표시했니? 자, 어떤 조직의 관점으로부터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자, 주어가 원이고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인데 주어가 얘라면은 동사는 얘야. 빨리 들어와. 자, 가장 매력적인 얘는 수식이야.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가 뭐에 관한 예시냐면은 어떻게 조직이 매우 다양한 유형의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직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다. 그 기능적인 오퍼레이션, 그 운영을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다. 뭐에? 다양한 부서들에. 어디에서? 어떤 조직 내에서. 좀 많이 어렵지 사실은.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직 내에는 많은 뭐가 존재하냐면 다른 부서들이 존재하고 그 부서들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조금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 의미를 생각하면 돼. 조직에는 부서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 부서들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 다음. 자, 다양한 부서들과 우리 디비전하면 분과 혹은 그냥 과라고 얘기해. 다양한 부서들과 과들은 한 조직 내에서 뭐해? inevitably 하면은 필연적으로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드시야. 반드시 무조건 필연적으로 가질 것이다. 뭘 볼 것이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볼 것이다. 근데 상황을 뭐로 보냐면은 그들 자신의 바이어스가 무슨 뜻이야?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prejudiced는 뭐니? 편견이 있는 자신들의 편향되고 편견이 있는 관점으로 상황을 볼 것이다. 됐어요? 자, 여기 있는 대어는 수요일치가 여기 있는 얘가 수요일치 대상이 되어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부서마다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은 각 부서마다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거나 아니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의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기업들은 뭐 부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뭐 인사부, 뭐 인사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재무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개발하는 어떤 부도 있을 것이고 뭐 영업부도 있을 것이고 그럼 부가 뭔가 좀 더 많겠지.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각 부서마다 왜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재무부는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돈을 관리하기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 금액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겠죠. 그다음 개발부는 어떤 무언가 그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뭔가 어떤 그 창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것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라는 건 뭔가 팔아먹는 거잖아. 얘네들은 이제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무언가를 바라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무언가더라도
자신이 어떤 과랑 어떤 부서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보는 방식이 달라. 그게 어떤 부서마다 과마다 가지고 있는 편향된 혹은 편견이 있는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됐지? 자, 다음. 자, 어떤 부서와 그 부서의 구성원들은 will acquire 습득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뭐를? 터널 증후군, 터널 시야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네 터널 뭔지 알지? 뭐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터널 같은 게 굴뚝 같은 게 슉 하고 막 동굴 같은 데 막 들어가잖아. 그런데 들어가면은 너네 시야가 되게 뭐가 되냐?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 우리가 터널 비전 하면은 좀 좁은 시야를 칭하는 거야. 그냥 뒤에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언론은 알지만 디스언론은 처음 볼 수도 있어. 언론은 우리가 오형식 문형을 뭐뭐가 뭐뭐 하도록 허락받아줬냐? 얘도 똑같이 오형식 문형을 쓰는데 뜻만 다른 거야. 허용하지 않다가 되는 거야. 이 터널 비전은 뭐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 부서와 팀 구성원들에게 얘네들이 뭐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 무언가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 as가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으로 해석해주면 돼.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듯이 어떤 무언가를 보도록 허용하지 않는 어떤 터널 비전이라는 걸 얻을 것이다. 그래서 즉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무언가를 보고 굉장히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과가 있으면은 그 과 자신의 어떤 이과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보는 방식대로 똑같이 못 볼 수가 있다고. 됐지? 자, 다음 내려 이제. 이거는 좀 지문을 흐름을 파악하기가 그 말만은 좀 알기가 어렵고 좀 추가적인 걸 좀 몇 개 좀 말해줄게.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각 과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다 보면은 그 부서 과마다 뭐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의견이 일치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 갈등이 일어나겠지. 지금 1번, 2번, 3번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 과에 혹은 부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관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굳이 적는 거는 여기에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잖냐. 갑자기 뜬금없이 구조 자체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오니까 4번 문장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자, very는 그냥 한 문장씩, 두 문장만 나와있어. 두 문장만 먼저 할게. 일단 very는 매우 그러냐 아니면 더 very가 하나의 단어. 더 very가 하나의 단어다. 바로 그라는 의미야. 혹은 어떤 명사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뭐뭐 자체라고 해석할 때가 많아. 구조 자체가 뭐에? 조직의 구조 자체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문장은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과의 부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관점이 갈등의 원인이야. 내가 영업부에서 10년 동안 일했어. 그러면 영업부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무언가를 바라볼 수 없겠지. 그래서 쟤는 뭔가 그 회계팀에서만 한 10년 동안 일했단 말이야. 그럼 회계적인 관점에서 밖에 못 본단 말이야. 무언가를 갖다가 니랑 나랑 만났어. 무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해. 뭔가 제대로 되겠냐? 안 되겠지. 갈등이 발생하겠지. 우리가 1번, 2번, 3번 문장은 갈등의 원인이 각 부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갈등의 원인이 뭐 때문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냐면은 구조. 얘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그린 거 있잖아. 뭐 영업부, 그다음에 뭐 개발부, 그다음에 뭐 마케팅 등등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조직의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기업이 무슨 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이거는 구조의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구조 측면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조 측면은 좀 다른 관점이야. 자, 일단 다음 문장. 자, 그 구조가 조직이 어떤 만들어놓은 선택한 그 구조가 메카니스틱 뭔가 기계적 인지 혹은 organic 유기적 인지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은 자신의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조직을 만든 사람 있잖아. 만든 사람이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직은 기계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조직은 유기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뭐 할 수가 있냐면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어디에? 갈등 관리에. 갈등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조직이 택한 어떤 이 구조가. 그래서 얘가 뭔지는 밑에 나와. 응? 자, 넘어간다 이제. 그래서 위에서 기계적인 어떤 구조랑 유기적인 구조를 선택한다고 썼잖냐. 이제 6번과 7번에서 각각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설명을 해줘요. 6번은 기계적인 구조, 7번은 유기적인 구조. 자, 기계적인 구조는 수직적인, 자, 히어라키면 위계 질서 혹은 어떤 그 계급 같은 걸 칭해. 그래서 수직적인 어떤 위계 질서를 갖는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뭐냐면은 이런 형태 조직 구조가 위에서 아래에 뭔가 명령을 하다는 방식을 수직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따르는 그런 어떤 그 조직 구조를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갖는 구조로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이런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많이 갖게 돼? 많은 어떤 규칙과 많은 절차, 그러니까 많은 수준의 어떤 관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관련하여서? 의사 결정에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무언가 명령을 내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야 되지 않니? 그럼 뭔가 거의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굉장히 조금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은 뭔가 위한테 뭔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따르는 어떤 방식이 이런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칭하는 거야. 아니야? 약간 조금 엄격하고 좀 딱딱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다음 자 유기적인 구조는 더 자, 우리가 수직적인의 반대가 뭐야?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인, 수평적인. 더 수평적이다. 이 네이처 자연이 아니야. 원래 본래가.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컴마 찍고 왜를 썼잖냐. 이게 선행사가 아니야. 자연이 선행사가 아니라고. 이 네이처가 뭐라고 했어? 원래 본래가 그런 의미라고 했지. 얘를 자연으로 보고 자연이니까 웨어를 쓴다 이게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관계부사 웨어의 선행사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뭐일 것 같아? 앞쪽에서 찾아봐. 얘야 얘. 얘가 이제 선행사 되는 거고. 앞에 있는 organic structures 제가 선행사가 돼. 그러한 유기적인 구조에서는 의사 결정이 덜 중앙 집권적이면서 그다음 얘가 지금 동사고 얘는 지금 동사야. 근데 봐. 얘가 만약 is가 써있지 않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동사로 치면 주어가 뭐야? decision make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라고. 저거를 spread 그냥 동사로 봐버리면은 주어인데 왜 s가 빠져있냐. 얘는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is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렇게가 정확하게 동사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만 보면 spread는 뭐가 되는 거냐? 분사. 앞에 is가 생략되어 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진짜로. 응? 실수 많이 해 여기서. 자 그리고 그런 의사 결정은 is spread 펼쳐져 있다. 어떤 조직의 전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한테만 있어? 얘한테만 있어. 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있단 말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약간 수평적이라면은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의 뭔가 위계 질서가 빡빡빡 엄청 빡세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무언가 말할 수 있는 발언권과 뭔가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자, 6번과 7번은 지금 얼핏 보면은 뭐가 더 좋은 구조처럼 보이냐? 7번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글쓴이는 뭐가 더 좋다라는 말을 안 해. 뭐가 더 좋다라는 말을 안 해. 이게 되게 그럴듯하게 유기적인 구조가 좋아 보이듯이 표현됐지만 이거는 얘는 안 좋고 얘는 나쁘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구조가 있는 데에 대한 소개야 소개. 그렇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너네가 이해를 좀 돕도록 얘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줄게. 자 이런 식의 기계적 구조는 뭐가 좋냐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명령을 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걸 따르면 되죠. 의사 결정권자가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밑에 있는 유기적 구조 있지 않냐? 유기적 구조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을 할 수 있고 뭔가 의사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뭐가 많이 발생할 거냐? 많은 시간의 지체가 발생하는 거야. 너도 말하고 쟤도 말하고 저기 있는 쟤도 말해. 다 이렇게 입을 털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정하는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얘가 좋은 거 얘가 나쁜 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얘를 선택해도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얘를 선택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기업은 선택을 해야 돼. 얘를 할지 얘를 선택할지.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더라도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한다. 이거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절대. 알았지? 자. 자, 4번, 5번, 6번, 7번은 묶어. 자, 4, 5, 6, 7번은 갈등 발생의 원인이 어떤 사람, 개인이야? 아니야? 뭐야? 조직이 선택한 구조야, 구조. 얘가 돼.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주제가 된다. 응? 1, 2, 3번 문장과 4, 5, 6, 7번 각각을 합치면 그게 주제가 된다. 자, 29번 됐고, 다음. 준수고, 다 적었어? 그래? 자, 다음 30번.
됐지? 자, 여기서 2는 일단 alternative 2 하면은 이 2는 보통 전치사 사용돼요. 훌륭한 대안인데 뭐에 대한 대안이냐면은 교통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바로 그 교통을 없애는 것이다. 뭔 소리야? 교통을 진정시킬 어떤 훌륭한 대안이 교통을 없애는 것이다. 자, 내가 우리 집 주변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 내 삶의 질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되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집 앞에 있는 도로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야. 아, 너 되게 웃기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좀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삶의 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교통 인프라 시설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돼. 어떤 차도 아니면 어떤 차 아니면 그런 어떤 기반 시설 자체 그냥 싹 다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은 조용하겠지. 그지?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자, 몇몇 도시들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광범위한 네트워크, 엄청나게 많은 어떤 차선과 그 다음에 그 도로를 가지고 있다.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 그 다음에 얘가 뭐 수시 서비스 차량이래. 그러니까 수시 서비스 차량은 그냥 버스 같은 거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위한 도로와 거리를 뭐 많이 가지고 있다. 자, this는 아문장이야. 뭔가 이런 것들을 위한 도로와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동기를 줄 수 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이게 by 다음에 어떤 이동 수단 하면은 의해가 아니라 뭐뭐로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더 동기 부여를 해줄 수가 있다. 뭐보다는 자동차보다는. 내가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깔려 있어. 근데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해.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가까워. 그럼 사람들은 뭐 하기 쉬워? 기반 시설을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반 시설 잘 갖춰져 있잖냐.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그냥 뭐 운동 삼아서 뭐 자전거 타고 같이 뭐 이렇게 낼 수가 있잖아. 자, 근데 거리가 가까워.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 그런 사람들 가깝더라도 뭐 하겠냐? 운전해서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걷는데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기반 시설 잘 갖춰 있으면은 사람들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거야. 운전을 자기 차량을 갖다가 운전하는 대신에. 응? 자, 다음 뒤에 얘는 분사구문이고 얘는 그냥 오형식 문장 구조로 봐라. 뭐뭐를 뭐뭐하게 만든다.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더 많은 모든 이야기. 그래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차보다는 자전거를 탈 가능성이 높겠고 차가 그러면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가능성은 높겠지. 물론 자동차도 부딪히면 사고가 나지만 차에 의한 것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겠지. 그죠? 다음, 자전거가 도시에서 더 대중적이게 되면서 이 플래너스가 그냥 계획자 말고 도시 계획자로 생각하면 돼. 도시 계획자. 도시의 어떤 시설들을 어디에 세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분산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통 도시 계획자들의 일이야. 자, 도시 계획자들은 convert 바꾼다. 더 많은 자동차 차선과 전체 도로를 뭐로 바꿔요? 더 많은 자전거들을 수용하기 위해 뭔가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자들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 그럼 많은 사람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냐?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네? 자전거 도로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사람들 자전거를 별로 안 타. 그런 데는 생각을 해. 아, 별로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지가 않은데 굳이 만들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자, 다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4번까지만 봐봐.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뭐가 없을 시에 좋은 상황이야. 그래. 차가 도시에 차가 없을 시에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어때? 차가 없으면 도시가 살기 좋겠지 사람들이. 응? 안전하고 말이야. 운동 삼아서 걷거나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이야.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차가 없어도 뭔가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차가 없는 게 정말로 좋은 걸까? 그렇지가 않아. 이제 5번부터 네버들레스로 시작하자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래 좀 바꿔줄까 5번부터. 자, 됐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보통 비역극 강조 쓸 때 많지만 추상급을 강조할 수도 있다. 심지어 가장 바이커블하면은 자전거를 타기가 좋은 그러면 가장 자전거를 타기가 좋은 도시들도 여전히 필요하다. 뭐가? 차량 도로가 필요하다. 뭐를 위한? 택시나 아니면은 어떤 뭐 긴급차야 아니면은 배달용 트럭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가 결국에는 어떤 도시겠어요? 차가 별로 없는 도시. 그다음 자전거를 타기 위한 어떤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들.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 근데 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도로라는 거는 공간이야. 근데 유한한 공간이야, 무한한 공간이야? 유한한 공간이야. 결국에는 이 도를 갖다가 나눠 써야 돼. 누구랑 누가? 자동차랑 자전거가. 자, 그러니까 봐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약에
좀 많이 과장하자면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그럼 뭐를 위한 도로란 얘기야? 차량을 위한 도로란 얘기야. 이런 도시들은 자전거를 타기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 좋아. 반대로 뭐든 안 좋아? 차량에 타면 안 좋지.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들조차도 이거를 아예 밀어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있기는 해야 돼. 왜 있어야 될까? 응? 자, 배달용 차량은 주로 대상이 돼. 뭐의 대상이냐? 뭔가 반감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반감의 대상이 되는 얘기는 많이 욕먹는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이 배달용 차량들은 실제로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여기도 to가 전치사야.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얘도 CT가 목적 성분이고 그리너가 목적격 보호 성분이야.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배달용 차량이 왜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자, 굉장히 빽빽한 배달용 차량은 원래 배달용 차량은 보통 트럭이잖아. 트럭에 짐을 굉장히 좀 많이 실지. 1톤, 2톤 막 이런 트럭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어요. 그런 트럭은 훨씬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상품의 재화의 어떤 트랜스포터, 운송 수단이 된다. 뭐보다 몇몇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하이브리드 차량하면은 뭐 전기도 쓸 수 있고 뭐 기름도 쓸 수 있는 차량. 얘네들도 그냥 순수하게 기름을 사용하는 차량보다는 뭐하는 애들이야? 친환경적이야. 전기도 쓰니까. 자, 근데 얘네들은 운반을 해. 근데 뭘 운반하냐면은 몇몇 쇼핑백을 each 각각이 몇몇 쇼핑백을 운반을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더 상품에 관한 효율적인 어떤 운송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볼래? 자, 어떤 1톤 배달용 트럭이 있어요. 얘는 한 번에 1톤을 갖다가 상품을 이동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무게가 1톤이야. 자, 도시에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있어요. 얘도 친환경적인 차량 중 하나야. 일종의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상품이 한 3kg? 아니다, 좀 더 쓰자. 한 50에서 100kg 정도 한번 좀 가정해보자. 얘는 한 번만 1톤을 갖다가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가면 돼. 차량 하나만 움직이면 돼.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 하나는 한 번에 뭔가 운송시킬 수 있는 최대 무게치가 이만큼이야. 그럼 얘네들은 1톤이라는 어떤 무게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kg을 운반할 수 있다고 치면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 10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연료를 더 적게 쓰지 않을까? 그럼 얘가 훨씬 더 친환경적인 거 아닐까? 이게 그런 의미다. 7번 문제는 그 의미야. 배달용 차량은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를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똑같은 무게를 운반하기 위해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달용 트럭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자, 지금 말한 게 8번이랑 그냥 같은 결의 내용이야. 자, 8번.
우리나라는 잘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어떤 창고형 그 마켓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뭐 우리나라에 들어간 것도 있잖아. 뭐 코스트코 이런 거 있지. 어떤 창고형 큰 어떤 상점들이 미국 같은 경우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가격이 저렴해.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공간 되게 엄청 크게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입점을 하기가 어려워. 왜? 땅값이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상점들은 보통 좀 도심지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위치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굳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도시의 그 비싼 그 값을 갖다가 다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보통 중심지에서 먼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자, 만약에 이 동네 어떤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려면 뭐 해야겠냐? 걸어서 거리 한 500km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못 타고 가겠냐? 차 타고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차를 몰고 다 그 대형 상점을 간다고 쳐봐. 탄소 배출이 많겠니? 적겠니? 많겠지. 그지? 사람들이 서로 뭐 카풀하면서 뭐 같이 타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각자 가정마다 차량을 별도로 이렇게 운전을 할 거 아니야. 자, 근데 자 대형 상점에서 어떤 그 운송용 트럭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동네 식료품으로 보내. 그러면 사람들이 물론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하겠지. 왜냐면 얘는 소매고 얘는 좀 도매니까.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면은 사람들은 기꺼이 운전하는 수고보다는 가까이서 사는 어떤 편의를 선택하겠지.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운전하러 안 가고 그냥 이 대형 상점에서 트럭이 싣고 온 상품들이 있는 동네 식료품점에 걸어서 가게 될 거라고. 걸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차량을 운전 안 할 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8번 문제야. 이게 뭐 덕분일까? 얘네 덕분이야. 얘네가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차량용 도로가 이 동네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 본인이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잖냐. 만약에 이 동네에 어떤 배달용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차 몰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트럭이 여기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동네에서 파는 게 우리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한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할 거고. 되었지? 자, 이제 보자. 자, 식품과 다른 상품들을 디스트리뷰팅, 배포하는 것은 어디에? 동네에 벤더가 소매 상인을 생각하면 돼요. 동네의 어떤 상인한테 이러한 먹을 것과 다른 상품을 배포하는 것은 그 동네 상인들로 하여금 작은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어디에?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집 근처에. So that 그리하여 거주자들은 뭐 하기보다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기보다는 걸어갈 수가 있다. 어디에? 여기에 아니면은 여기에. 뭐 코앞이야 뭐. 몇 미터 안 되는데 뭘 운전하겠니?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식료품을 얻기 위해서. 됐죠? 자, 여기 있는 데어피션 안에는 레지던트를 받아주는 게 그 거주자들 본인의 어떤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기보다는 걸어갈 수가 있다. 됐지? 자, 끝.
자 잠깐 쉬었다 하지.